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은 1959년에 프랑스아즈 사강이라는 작가가 발표한 작품입니다. 제가 사강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영화의 그 여주인공은 자신을 조제라고 부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원래 조제는 아니고 쿠미코입니다. 근데 프랑스아즈 사강의 소설을 읽고 그 소설에 나온 이제 조제라는 소설의 여주인공의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를 이제 조제라고 부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사강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쿠미코가 할머니가 주워온 책을 막 읽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책을 그냥 우연히 읽고 자신의 이름을 그냥 조제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냥 좋은 소설에 그냥 인상 깊은 문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강이 유명한 사람을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아즈 사강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강이 아주 젊었을 때 쓴 소설이 성공을 해서 유명세를 탔고, 그때부터 그뿐만 아니라 문제와 같은 행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젊었을 때 근데 문제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건 괜찮아요. 젊으니까. 뭐 젊은 혈기에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꽤 나이가 들었을 때도 이제 문제와 같았어요. 네. 마약 투여 혐의로 이제 재판에 회부됐을 때도 사강은 당당하게 자신의 일탈과 범죄를 밝혔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 말로 이제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좀 멋있다고 느낀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강의 소설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사강을 더 알아가면서 사강의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주인공 조제에게 끼친 사강의 영향력을 좀 알고 싶었어요. 사강의 삶은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조제의 삶,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나온 그 조제의 삶은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쿠미코를 조제로 만들었을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고른 소설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입니다. 동명의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2년 전인가? 한 1, 2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이 익숙해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사랑 이야기여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폴이라는 여자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폴은 여자예요. 보통 우리는 폴을 남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프랑스에서 이제 폴이 여자 이름인가 봅니다. 39살의 이혼녀 폴이 로제와 이제 교제한 지, 로제는 여기 남자예요. 남자친구입니다. 6년간 교제를 했어요. 남자친구랑. 근데 로제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 느낌의 그런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헌신적인 남자는 전혀 아니었고, 로제는 오히려 다른 젊은 여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또 폴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찌 보면 이상한 남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염치 없는 남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폴에게 시몽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남자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시몽의 나이는 25살, 그러니까 14살 차이죠. 시몽은 폴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추근덕 되는데 폴이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다가 결국에 이제 시몽과 사귀게 됩니다. 같이 살게 돼요. 그랬다가 다시 로제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연애 이야기,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C라는 사람이랑 사귀다가 다시 B에게 돌아갔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또 독특한 이야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문은 왜 폴은 로제에게 돌아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좀 길게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자세한 요약입니다. 인용도 막 해서 자세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 자세한 요약을 사실은 봐야 이 소설이 어떤 식의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은 그 요약을 잘 들으시고,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줄거리를 막 길게 썼어요. 막 정밀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거리를 길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사강의 작품은 읽을 만한 작품이에요.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작품인지 나쁜 작품인지 나눌 수 있을 텐데, 상식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소설은 진짜 소설 같은 소설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이제 현실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있음직한 이야기인데 소설 같은 소설이라고 말해버리면 진짜 소설에서나 일어난 일이다.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일단 39살의 여자와 25살의 남자가 서로 빠진다는 것 자체가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그냥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흔하진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25살의 남자가 39살의 여자를 특별히 좋아하게 된 계기도 없어요. 소설을 보면. 시몽이 이제 폴에게 빠진 것은 아마도 이제 첫인상에 넘어간 것 같은데, 첫인상은 폴보다 시몽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몽은 지나치게 잘생겼다고 이제 소설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훔칠 정도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생기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시몽은 계속 이제 폴에게 구애를 합니다. 근데 폴은 남자친구도 있어요.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시몽은 계속 도전을 해요. 결국 폴은 시몽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몽은 자신의 요구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폴이 원했던 것은 남자친구가 자기 옆에 좀 있어주기를 바랐거든요. 근데 시몽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4시간 있고 싶어 했어요, 폴 옆에. 근데 그렇게 자신의 요구를 채워주는 그런 시몽을 폴은 깊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폴이 로제한테 섭섭했던 것이 그녀 곁을 지켜주지 않고 늘 적당한 선에서 떠난다는 것이었는데, 시몽은 늘 폴 곁에 있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이제 시몽이 옆에 있는 거를 보니까 또 그걸 또 원하진 않아요. 결국 폴은 젊은 여자 바람이 났던 로제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강의 줄거리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줄거리, 결정적인 장면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소설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제목부터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한가? 제목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마침표 3개예요. 말 줄임표예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물음표가 아니라 말 줄임표로 마침표 3개가 이제 있는 형태입니다. 제목이요. 별 생각 없이 저는 책을 읽을 때는 당연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물음표가 빠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어쨌든 이거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표지에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물음표는 빠질 수 있으니까 보통 제목에서는. 그런데 말 줄임표가 있습니다. 점점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저자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네, 사강의 의도였다고 해요. 보통 출판사에서 이제 작가가 이런 식의 제목을 요구하면 거절하죠. 맞지 않는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하고 물음표를 쓰는 게 맞다. 아니면 물음표 빼버리던가. 근데 사강의 주장대로 이렇게 말 줄임표를 넣은 거 보면 사강의 고집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강을 잘은 모르지만 좀 성격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일까요? 의문문이 아니라 이제 평서문이고 말 줄임표가 붙어서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어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의문문은 그렇게 되는데 말 줄임표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문이면 이제 말 끝에 이제 힘을 주면서 강조할 텐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하고 그래야 하는데 말 줄임표가 붙어있는 평사문이면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말 줄임표니까 뭔가 말을 흐리는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모르게 문장 자체는 의문문이니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의문문이니까. 근데 말 줄임표를 붙임으로써 이게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모르게 말이 끝나게 되어 있는 거죠. 책 뒷부분에 있는 해설을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브람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람스 연주에 간다면 상대방에게 꼭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이 제목은
당신은 확실히 브람스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당신과 함께 연주회를 가고 싶으니까 물어보기는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브람스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강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근데 바로 폴에게 접근하는 시몽의 자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당신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데 결국은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하면서 하는 말이죠. 사랑을 믿냐는 질문에 사강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농담하세요? 제가 믿는 건 열정이에요. 그 이외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사랑은 2년 이상 안 갑니다. 좋아요. 3년이라고 해두죠. 사강은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사강이니까 사랑을 믿을 것 같기도 한데 이름이 사강이라서 이 소설에 나오는 폴도 사랑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폴이 원했던 것은 자기 나이에 맞는 편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긴 시몽이 자기 옆에 있는 것도 불편했던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시몽에게 꽂히면서 덩달아서 그 옆에 있는 자기에게도 이제 향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시몽이 원하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기는 했어요. 소설 속에서. 네, 아주 많이 불편함을 느꼈고 시몽이 계획하는 여행도 폴에게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폴의 나이가 39인데 지금 39이면 젊은인데 1950년대 39이면 나이든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폴은 여행이 아니라 휴식을 원했던 거죠. 39이니까. 근데 시몽은 이제 막 돌아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맞지 않았던 거죠.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사랑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또는 노력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빠져서 사랑에 빠진 힘이 막 나잖아요. 초능력을 발휘했을 텐데 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원래 없는 거니까. 사강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바람이 났던 로제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이 폴에게는 로제 정도의 상대가 딱 편하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그런 탓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없고 그냥 편안하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만 필요했던 거죠. 폴은 자신이 로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지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몽이 폴에게 대하는 자세도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24시간 같이 있으려고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도 이제 폴에 대한 시몽의 마음과 또 로제에 대한 폴의 마음 중 어느 것이 더 사랑에 가까울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시몽인 것 같습니다. 시몽의 마음이 사랑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폴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거나 사랑을 했다가도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사랑의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열정만을 믿는 사강처럼 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이란 원래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강은 열정만을 쫓으며 살아갔던 것 같고 폴은 열정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요. 저는 폴이 시몽을 거부했던 것도 다시 로제를 만나기로 결정한 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뭔가 그 중간 정도의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사강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에도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불을 지피는 감정은 열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기도 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감정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사랑의 불을 지필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른 불을 찾아서 떠날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사랑은 이게 불이 원래 없는 거구나. 아니면 금방 사그라드는 거구나. 아니면 사그라들어서 나는 다른 불을 찾아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사랑이 아닌 다른 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믿음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와즈 4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발음하기가 애매하네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소설이었습니다.